안녕하세요, 핫쌤입니다. 오늘 제가 방송을 킨 거는 제가 일주일 전에 조리기능사 필기 시험을 한식이랑 양식을 시험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보고 오니까 실제로 책에서 없는 내용들이 조금 몇 문제가 더 나온 것 같아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가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그래서 시험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번 이렇게 문제가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바뀐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시험 이거 방송 보시고 그 다음에 응시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제가 시험을 보고 이제 시험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이제 문제를 적어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급하게 사실상 책에 있는 내용들은 이렇게 필기를 하지 않았고요. 제가 봐도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조금 헷갈릴 수 있겠다라는 내용들만 적어서 제가 급하게 이렇게 자료를 찾아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한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일단 어떤 문제가 많이 나왔었냐면 이제 저도 보고 저희 딸도 이제 시험을 봤었는데 양파가 매운맛이 나는데 가열했을 때 이 양파의 단맛이 나는 이 원인 물질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양파를 가열하면 나오는 성분에 대해서 제가 밑줄을 그어드리겠습니다. 프로필 맵타칸이라고 해갖고 그 물질이 가열이 되면 정말 설탕처럼 단맛을 낼 수 있는 원인 물질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나왔을 때 프로필 맵타칸이라는 맥캅탄이죠. 프로필 맥캅탄이라는 이 보기를 고르시면은 조금 더 문제를 푸시는데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이 문제를 꼽아봤고요. 좀 외우세요. 양파의 단맛 성분, 양파를 가열하면 나오는 단맛 성분 프로필 맵타칸이고요.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은행에 나오는 독성 물질이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에 들어있는 독성 물질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이것도 저희 책에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페츠피리톡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었냐면 다음 중 독성 물질하고 이 짝꿍이 올바르지 않게 지어진 것은 하고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크톡신이나 뭐 미나리 뭐 이런 사시톡신 이런 것들은 이제 아는 내용들이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책을 냈을 때 은행에 있는 독성 물질이 잘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문제에 제출이 돼서 여러분들 헷갈리실까봐 찍고 넘어가 드립니다. 은행에는 페츠피리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물질 한번 볼게요. 문제. 요거 문제가 나왔었어요. 여러분들 김치에 들어있지 않는 영양소는 하고 문제가 나왔었는데 김치로 섭취할 수 있는 영양소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보기들이 어떻게 나왔었냐면 뭐 산, 그 다음에 뭐 비타민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섭취할 수 있는 영양소로 나왔는지 섭취할 수 없는 영양소로 나왔는지 지금 살짝 헷갈리기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섭취할 수 있는 영양소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김치로 섭취할 수 있는 영양소를 물어본다면 물론 무게질이나 이런 것도 아미노산 충분한 건 알지만 비타민이 좀 많이 들어있는 편이에요. 야채다 보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시면 여러분들 비타민으로 고르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만약 그 김치로 섭취할 수 있는 영양소라고 한다면 그 비타민을 고르셔야 되고 문제가 혹시 몰라요. 김치로 섭취할 수 없는 영양소가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이라는 보기가 있으면 인은 전혀 김치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인이라는 보기를 맞추시면 여러분들이 정답에 가깝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이건 똑같은 문제고요.
불포화 지방산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었어요. 불포화 지방산. 여러분들 불포화 지방산이 어디 많이 들어있다는 거는 책을 보셔서 아시잖아요. 뭐 생선 기름에 많이 들어있다. 뭐 식물성 기름에 들어있다.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이제 암기를 하셨던 부분인데 일부러 헷갈리게 하려고 그런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무슨 보기 문제가 나왔냐면 아이코사 펜타노이스 함량이 높은 식품. 이게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 높은 함량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살짝 헷갈렸었어요. 아이코사 펜타노익스라고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여기는 지금 아이코사 펜타노에녹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이코사 펜타노익스라고 제가 정확하게 적어왔어요. 그래서 요게 함량이 높은 식품을 물어본다면 가로치고 거기에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나왔었거든요. 당연히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라면 생선기름이라고 딱 찍기가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으실 텐데 문제는 이제 조금 헷갈리라고 아이코사 펜타노이스가 단어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나오시면 헷갈리지 마시고 생선 기름에 많이 들어있는 거라는 거. 물론 식물성 기름에도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아이코사 펜타노이스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생선 기름을 꼭 보기를 고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시면 제가 이 문제가 2번이 나왔었어요. 한식이랑 양식을 보는데 2번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꼭 암기하시고 가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문제도 한번 볼게요. 자, 유화제. 이 문제는 어떤 문제였냐면 아이스크림 안정제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어요. 이 아이스크림 안정제가 저한테는 보기가 아이스크림 안정제가 이제 유화제가 답이었는데 저희 딸이 시험을 봤을 땐 유화제가 보기에 없었대요. 유화제가 보기가 없고 어떤 게 있었냐면 젤라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스크림 안정제는 여러분들 유화제하고 젤라틴 둘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기 문제를 보시는데 유화제가 나왔다면 유화제를 고르시면 되고요. 젤라틴이 나왔다면 젤라틴을 고르셔도 돼요. 그래서 요 두 개가 같이 나와 있는 경우는 사실 지금 제가 시험 봤을 때 없었거든요. 그래서 유화제가 나와 있으면 유화제를 고르시고 젤라틴이 나와 있으면 젤라틴으로 보기 문제를 꼭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규폐증이요. 여러분들 규폐증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제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필기 수업을 할 때 짚고 넘어가지 않았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데 규폐증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문제가 나왔었어요. 규폐증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하고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때 문제가 무슨 보기가 어떤 보기가 있었냐면 증상이 1년 이내에 나타난다 라는 보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혹시나 여러분들 규폐증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 보기에도 나와 있던 것처럼 보통 15년에서 20년 후에 나타나는 질병이기 때문에 요거를 보시는데 헷갈리지 않게끔 꼭 알고 계셨으면 좋다는 마음에서 제가 지금 방송을 올립니다. 그래서 규폐증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나오면 이거는 뭐 1년 이내, 2년 이내 바로 나타나는 질병이 아니라 15년에서 20년 후에 나타나는 무서운 이제 직업병이라는 거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주방 가구, 주방 조리장의 배치 순서에 대해서 나왔었어요. 조리장의 배치 순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조리 순서에 따라서 요리를 어떤 순서로 할 것인지 그 순서에 따라서 배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요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기도 하냐면 뭐 사방용 후드가 좋다 뭐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주방 배치 주방의 기구의 배치에 대해서 나오면 조리 순서에 따라 배치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식품위생감시원의 감시원을 지정할 수 없는 자는 제가 이 문제가 2번이 나왔었어요. 한식 문제에서도 똑같이 나왔었고 양식 문제에서도 똑같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중 식품위생감시원을 지정할 수 없는 자 보기가 제가 2번 나와서 기억하거든요. 시장, 군수, 뭐 구청장 나왔었고요. 뭐 대통령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식품의약품 안전총장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기가 뭐가 나왔었냐면 보건소장이 나왔었어요. 그러면 정답은 뭘까요, 여러분들?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은 식품위생감시원에 지정할 수 없어요. 나머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나 시도지사나 아니면 뭐 구청장 아니면 대통령 뭐 이런 분들은 이제 지정할 수 있지만 이 보건소장은 이거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걸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요게 헷갈렸었어요. 저도 이 문제가 2번 나왔거든요. 다음 중 과일의 저장 방법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하고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걸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보기가 어떤 문제냐면, 냉장 보관. 그 다음에 가스 저장. 이거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가스 저장을 할 수 있고,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보기가 뭐가 나왔냐면, 포일 포장 지금 이 검색어 보이시죠? 포일 포장 상온 저장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보기가 뭐 있었냐면 아이스 코팅 필름 저장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줄임말로 ICF라고 나왔었는데,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ICF 아이스 코팅 필름은 전혀 보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포일 포장 상온 저장이라는 거는 열대 과일, 뭐 아보카도나 바나나 이런 것들을 보관하실 때 여러분들 조금 더 오래 보관하시려면, 얘네들은 냉장고에 넣으면 장애를 입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포일 포장을 해서 상온에 놔두시면 조금 더 오랫동안 보관을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포일 포장 상온 저장은 과일 저장법이 맞습니다. 과일 저장법이 맞고요. 만약 제가 알기로는 이 ICF 아이스 코팅 필름은 과일 저장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가 나오시면 아이스 코팅 필름 요거를 고르시면 이게 정답이 이게 맞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 그거 헷갈리지 마시고 골라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방자구이. 이거는 저한테 문제가 나오진 않았는데, 저희 신랑도 한식조리기능사 시험을 봤거든요. 이 문제에서 헷갈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방자구이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한 적은 없지만, 이 방자구이에 대한 요리법을 대해서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어떤 구이 방법이냐, 아니면은 뭐 양념을 해서 간장 양념을 하는 거냐, 된장 양념을 하는 거냐,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방자구이에는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소금하고 후추를 뿌려서 간을 해서 먹는 구이 요리라는 거, 요거를 꼭 기억하셔서 혹시나 방자구이 요리가 나오면 얘는 소금하고 후추를 뿌려서 먹는 요리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문제는 어떤 문제였냐면, 잠시만, 제가 조금 써놓은 거, 이 소화법에 대해서 나왔던 건데, 잠깐만요. 제가 요 문제를 다음 중 소화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발야점을 낮춰서 이 소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나와 있는 보기처럼 제거 소화법, 질식 소화법, 억제 소화법, 냉각 소화법,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왔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냉각 소화예요. 지금 보시면 화점이라고 나와 있죠. 보기에는 어떻게 나왔었냐면 발화점이라고 나왔습니다. 발화점의 온도를 낮춰서 소화시키는 방법은 바로 냉각 소화 방법이라는 거. 이 문제가 저도 두 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발화점의 온도를 낮춰서 소화시키는 방법, 냉각 소화 방법이라는 거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 말고 이제 문제가 나왔던 게, 이건 단맛 성분이었고,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 양식 문제에서요, 벨루테 소스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벨루테 소스에 대해서. 여러분들 베샤멜 소스하고 벨루테 소스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베샤멜 소스는 크림이 들어가야 해요. 크림이 들어가야 되고요. 벨루테 소스는, 스톡을 이용해서 룰을 푸는 방법을 벨루테라고 해요. 물론 벨루테에도 크림이 들어가기도 해요. 벨루테에도 크림이 들어가긴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필기 문제에서 정확하게 나뉘는 건 베샤멜과 벨루테를 구분할 수 있냐예요. 그래서 베샤멜은 크림이 들어가야 되고, 생선 스톡을 이용해서 루아 같이 이용하는 요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벨루테를 고르셔야 합니다.
그래서 베샤멜과 벨루테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또 하나 문제가 나왔던 게 뭐냐면 햄버거 만드는 방법. 이거는 좀 이제 그냥 이제 던져주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냥 푸르시라고 나왔던 문제였던 것 같은데, 햄버거 만드는 방법을 고르시오. 맞는 것을 고르시오. 라고 이제 두 가지를 보기를 고르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는데, 첫 번째 보기가 뭐 식빵을 3개 준비한다. 그 다음 두 번째 보기가 연어 슬라이스를 준비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기가 버터를 녹여야 된다. 버터를 녹여야 된다. 그 다음에 뭐, 네 번째 보기가 뭐, 패티를 준비한다. 이런 내용인데, 패티 준비하는 거하고 버터 녹이는 거는 맞았거든요. 그래서 틀린 답이 식빵 3개 준비. 그건 클럽 샌드위치죠. 식빵 3개 들어가는 건 클럽 샌드위치예요. 식빵 3개 들어가는 거와, 만약에 연어를 준비한다는 거는 샌드위치 포장이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햄버거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나오신다 그러면, 버터 녹이는 거와 뭐, 이제, 이 패티 준비하는 거, 그러니까 식빵 준비하고 연어 준비가 아니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양식 문제를 충분하게 푸실 수 있을 것 같고, 혹시나 잠시만요. 제가 또 적어놨던 거 중에 말씀 안 드린 거 있을까봐 지금 다시 한번 좀 체크 좀 해볼게요. 맞아요. 제가 지금 시험 봤을 때 나왔던 문제, 꼭 기억했던 문제, 물론 제가 100%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시험지를 갖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이제 주로 계속 시험을 볼 예정이에요. 계속 시간이 되는 대로 계속 시험을 봐서 이렇게 책에 나오지 않는 문제들은, 암기해놨다가, 공부해놨다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카페를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혹시 시험 보시기 전에 분들은 책도 보시지만 이거 유튜브 영상 보셔서 시험 보시는데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 혹시 아직 시험 응시 못하신 분들은 내년 시험 1월 7일부터 접수가 있다고 하니까 1월 7일날 꼭 접수하셔서 응시하셔서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